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호입니다. 권영호TV 채널을 방문해 주신, 오늘 이 영상을 열어주신 여러분 늘 복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영상은 에어컨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덥죠.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곳의 기온은 27도였습니다. 약간의 그늘로 가면 26도, 바람이 약간 부는 곳으로 가면 25도. 제가 오늘 작업했던 곳의 온도는 관찰해 보니 26도였습니다. 그래서 26도가 되는 날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환경은 좀 까다롭습니다. 자동차가 왔을 때 에어컨 가스를 그냥 넣는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온도별로 가스 압력에 차이를 두기 때문에 안정된 온도 하에서 작업을 합니다. 만일에 바람이 불거나 빗방울이 날리거나 하면 기온의 변화가 생기죠. 그럴 때는 작업을 안 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일정한 공기의 온도 조건이 됐을 때만 작업을 하는, 까다롭게 조건을 맞춘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 가스를 넣었는데 실내에서 측정한 온도가 18도씨라고 합니다. 에어컨이 아니죠, 선풍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고압과 저압 또는 저압과 고압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에어컨 장비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좌측은 저압 게이지가 달려 있고요, 우측은 고압이 달려 있습니다. 저압은 이렇게 내려가고 고압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메터 포인트가 보여주는 곳에 눈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저압은 항상 낮은 쪽에 있고요, 고압은 높은 쪽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저압은 청색, 그리고 고압은 적색 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정비사분이 계신데 게이지에 오일이 들어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정비사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에어컨에 고장이 있으면 고장이 났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침이 오일 속에 담겨 있으면 게이지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게이지가 흔들려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오일에서 저항을 이용해서 게이지 흔들림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장을 찾아낼 수가 없다. 즉 게이지가 흔들리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문제를 오일로 해서 못 움직이게 잡아버렸다, 정확한 에어컨 진단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나 여러분들 자동차에 가스를 넣어주는 장비를 들여다 봤더니 게이지의 반 정도가 오일 속에 있더라 라고 한다면 정확한 에어컨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가스를 넣게 될 것이고,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에어컨 성능이 나쁘다고 하나씩 부품을 교환해 보게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컴프레셔도 바꾸고 콘덴사도 바꾸고 리시버 드라이어라고 하는 드라이어 탱크도 바꾸고, 요즘은 또 콘덴사와 리시버 드라이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셈블리로 바꾸고, 또는 익스펜션 밸브도 바꾸게 되고, 또 에바포레이터도 바꾸게 됩니다. 곧 문제점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게이지 특성상 오진에 의한 정비를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업한 자동차는 A6입니다. 거의 3000cc에 가까운 V6 엔진입니다. 이 자동차의 에어컨이 선풍기보다는 낫지만 여름을 나는 데는 부족한 상태여서 가스 작업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가스 부족이어서 잔량의 가스를 회수하고 진공시키고 다시 에어컨 가스를 주입을 했어요. 그런데 에어컨을 켜보니 이쪽 게이지에서 보니까 냉동류가 부족해요. 냉동류가 부족하면 또다시 가스 회수하고 냉동류 더 넣고 그 다음에 가스 주입을 해야 압력비가 맞아집니다.
저압과 고압의 압력비가 맞아야 에어컨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가스 주입 완료 상태입니다. 가스 주입 완료했습니다. 차량을 보시겠습니다. 아우디 A6 45 TDI V6 엔진입니다. 2900 이게 60인가 7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배기량이 이런 상태인데 가스 정량 다 들어갔고 온도에 의한 압력비를 계산해 보니 현재 상태가 가장 최적의 압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압 그리고 고압입니다. 여기서 고압이 조금만 올라가 주면, 즉 엑셀 페달을 밟아서 얘가 올라가 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 되겠죠. 엑셀을 밟으면 저압은 내려가고 고압은 올라가는 겁니다. 고압이 올라가면 에어컨에 있는 고속팬 작동을 하게 됩니다. 고속팬이 작동하면 저압이 더 낮아지면서 에어컨은 추워질 정도로 성능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즉 자동차마다 정해진 스펙의 가스량이 있습니다. 뭐 500g, 1kg, 뭐 800g, 뭐 1.2kg 이런 식으로 다양한 차량별 가스 주입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외부 공기에 의한 팽창률이 있기 때문에 고압을 볼 때는 외부 공기의 온도에 의해서 압력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낮아지게 되면 좋은 것이고요. 높아지면 나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저압과 고압의 적절한 비율이 있다. 그 비율에 맞는 압력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 비율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온도를 보고 산정하는 것이다. 외부 온도가 25도일 때, 또 26도일 때, 27도일 때, 28도일 때 이런 식으로 1도의 온도마다 압력이 달라진다는 규칙을 알고 가스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에어컨 작업을 하게 되면 고압이 높네? 이쪽에 콘덴서 쪽에 여기 있는데 이 밑에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라디에이터가 있고 그 앞쪽으로 콘덴서가 있는데 콘덴서의 냉각 불량이다 또는 콘덴서가 막혔다. 그래서 콘덴서를 바꾸기도 하는데 글쎄요, 콘덴서는 그렇게 쉽게 고장나는 게 아니고요,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비를 할 때 바꿔주시는 것에 응해주시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때로는 며칠 전에 어떤 이로부터 받은 전화에 의하면 다 바꿨어요. 고압이 안 올라간다고. 오히려 저압은 높고 고압이 안 올라간다, 그런 뜻이었어요. 엑셀 페달을 밟아주면 고압이 쭉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저압이 높은 상태에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엑셀 페달을 밟으면 고압은 올라가고 저압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상태로 있으면 당연히 고압이 안 올라가는 거죠. 즉 에어컨이라는 거는 컴프레셔가 있고 저압에서 빨아들여서 고압 쪽으로 밀어내야 되는 건데 이쪽에서 공급이 안 되면 어때요? 파이프는 연결되어 있어도 가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고압은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컴프레셔 물량? 물론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저압 쪽에 있는 문제의 부품을 바꿔주는 게 좋겠다 라고 했었는데 에어컨의 사이클 원리를 좀 알고 정비를 하면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부품을
마구잡이로 바꾸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에어컨 가스 작업할 때 뭐 10분 만에 작업한다, 15분 만에 작업한다, 여기에 혹해서 내 차 정비해 주세요 라고 하기 이전에 가스 넣는데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린다,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한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동차를 작업하기 위해서 지금 4시간째냐면 거의 3시간 그 정도 된 것 같으네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에어컨 가스 작업 하나 하는데 3시간 걸린다 또는 2시간 걸린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해 되십니까? 안 될 겁니다. 회수부터 진공까지 또 충전까지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중간에 필요하면 냉동유 주입하는 코스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한 번에 주르륵 가는 게 아니라 회수도 분대해서 진공도 분대해서 여러 차례 나눠서 회수와 또 진공을 시켜서 가스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일이 많은지 부족한지 이걸 확인해서 오일이 많으면 오일 빼는 작업을 또 해야 될 것이고 2차처럼 오일이 부족하면 오일을 넣는 즉 신유 주입 과정을 더 거친 다음에 또다시 가스를 주입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상 그렇고요. 다음 기회가 또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차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고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에어컨 여름에는 시원한 선풍기가 아니라 추워 할 수 있는 좀 그런 성능이 나오는 에어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또 바람을 가져봅니다. 가스 주입 완료 후에 커플링을 제거했을 때 즉 이쪽이 저압, 이쪽이 고압인데 저압과 고압에 연결된 커플링을 제거했을 때 게이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압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스 주입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고압이 올라가 있고 저압도 내려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커플링을 분리하면 곧 측정 당시에 이 상태의 압력에서 커플링을 분리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압력 차이가 생기죠. 이 압력만큼이 이 장비 속에 남아있는 상태로 분리를 하게 되니까 자동차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만큼의 압력이 부족한 상태로 에어컨 가스 주입을 마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플링을 분리할 때 어떻게 분리해야 이렇게 되는가를 좀 아시고 정비를 하면 에어컨 가스 주입을 완료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십시오.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지금까지 A6 자동차의 에어컨 처음에 진단을 했죠. 가스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수하고 가스를 주입했습니다. 다음에 확인해 보니 냉동유가 부족했습니다. 냉동유를 넣어 드렸습니다. 다시 가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 냉동유가 아주 소량 조금 부족한 그런 가운데에서 작업을 마쳤습니다. 기온이 정확하게 20도 정도였더라면 냉동유의 양을 정확하게 산정이 됐을 건데 26도 조건에서 냉동유 계산을 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에어컨 성능은 빵빵하게 나왔고요. 또 엔진에 부하를 주지 않는 조건에서 가스 주입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것을 모두 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께 소개는 못 해드렸지만 가스 주입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또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다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차이점을 해설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생략을 하고 다음 기회에 에어컨 가스 장비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충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예고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A6 자동차의 가스 주입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